어릴 때 너무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집이 못 살았으니까. 책에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찾아가 보래요. 제가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그거를 멈췄습니다. 제가 이걸 깨달았거든요. 아, 이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일단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까? 하면 제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공통점 있다고 얘기하길 원할 거예요. 저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믿을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없더라. 기존에 봤던 영상에서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데서는 뭐 메모를 많이 하더라, 책을 많이 읽더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이 범주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다양한 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100명의 부자가 있으면 100명의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메모를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메모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굉장히 분석에 능한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분석은 전혀 관계없고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만약에 정의 이야기해야 된다면 저는 한 4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트렌디함. 앞으로 어떻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면 그 트렌디에 올라탈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성형외과를 한다고 칠게요. 성형외과인데 아이돌이나 요새 시대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네? 라고 하면 그쪽을 먼저 내가 선점했을 때 잘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뭔가 트렌디함에 좀 발빠르게 해보는 거? 식당에 갔더니 로봇이 있어요. 그럼 아, 이런 거를 또 금방 또 도입했네? 커피숍에 갔더니 그냥 늘 먹던 메뉴가 아니라 못 보던 메뉴가 신메뉴가 또 나타났네? 계속 새로움을 추구해 하는 걸 도입하는 거? 이 부분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2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잊지 말자. 어떤 본질이냐면 내가 고객일 때 나는 어떤 사람이 좋은가.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사실 조금 몸이 좀 안 좋으셨어서 계속 죽만 드시고 계시다가 이제 좀 일반식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한 며칠이 지나니까 갑자기 저한테 김밥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포장하러 갔었어요. 엄마는 야채김밥이 먹고 싶다는데 그걸 다 먹진 못하겠고 그냥 한두 알만 먹고 싶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제가 먹어야 되는데 전 야채김밥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치김밥을 시키고 부탁을 했어요. 반은 참치로 해주시고 반만 야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가격은 참치가 더 가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탁드렸더니 너무 예쁘게 이렇게 해서 반으로 포장해 주신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또 시간이 지난 후에 엄마 뭐 먹고 싶어 했더니 또 김밥 먹고 싶대. 어디 갔겠어요? 만약에 안 돼요. 무조건 그냥 야채 하나 시키시고 참치 시키셔야죠 했다면 그 집 안 갔을 텐데 작은 거에도 정성을 들여주셨던 고마운 곳인 걸 아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집을 갔어요. 그날은 엄마 우리 여기서 먹고 가자고 김밥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때처럼 똑같이 해주셨는데 갑자기 순대 4알을 서비스로 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그걸 몇 개 드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이거 맛있다면서 몇 개만 더 먹고 싶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대를 또 시켰네. 근데 갑자기 순대 시켰더니 떡볶이를 또 몇 알을 더 주시는 거예요. 서비스로. 그러니까 또 미안하고 고맙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다른 걸 또 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본질, 사람이 변하지 않는 속성, 심리, 대화법 이런 거는 우리가 꿰뚫고 공부하고 학습해서라도 익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요거 2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3번째를 좀 말씀드리자면 작은 시장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거. 제가 어제도 너무 고마운 분을 뵀거든요. 화장품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알려진 브랜드예요. 저 너무 놀랐는데 미국 쪽에서만 지금 올해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된대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분이 막 저희한테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알려주셨어요. 그 노하우에 대해서 마케팅 어떻게 하셨고 막 이런 것들. 그 대표님이 계속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대한민국 시장은 좁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라웠어요. 우린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돈 벌기 너무 좋은 시대다.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확실하게 넓은 시장. 제가 예전에 제 부자의 말씀에서 책에도 한번 넣었었거든요. 미국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잘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엄청 부자이세요. 그 회사에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갔었는데 뉴욕에 있었거든요. 갔는데 그 자리에서 있는 그 몇 시간 동안 벌어들인 돈만 500억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기업들에 투자해 준 돈이 크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셨어요? 라고 여쭤봤을 때 그 회장님이 해주셨던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런 기업만 투자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기업에만 투자합니다. 그렇게 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기업에 투자했더니 웬만하면 다 투자에 성공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작은 시장보다 좀 더 어떻게 확장해 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 바로 세 번째 얘기했던 거에서 얘긴데, 그 대표님 이야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분. 지금 누군가는 요새 경기가 어떠냐고, 너무 안 좋다고. 그것도 맞잖아요. 지금 폐업이 너무나 넘치잖아요.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런 뉴스들도 너무나 쏟아지고. 근데 이럴 때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경기 위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제 역할이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늘 이 얘기는 반복돼 왔었대요. 대한민국 경제 위기입니다. 이제까지 불경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어떤 분이 했었단 말이에요. 저는 무슨 얘기가 하고 싶냐면, 코로나 때도 계속 안 되는 기업도 있었지만 여전히 잘 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의식주를 계속 할 것이고, 그러면 그러는 한 뭔가 어딘가에 몰려간 거지 아예 그게 없어지진 않을 수 있다. 그럼 나는 그걸 어떻게 나한테 가지고 오느냐 했을 때 첫 번째 마인드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자. 야, 그 사람 된 데에서 기분 안 좋아할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배워올 건 뭐지? 왜 저 집은 잘 되지? 그래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시작해 보는 거. 그게 어찌 보면 부자가 되는 마인드셋일 것 같아요. 첫걸음. 그렇지 않고 낭망하고 낙오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잖아요. 무기력해지잖아요. 입을 박차고 나가야지. 내일은 좋아질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 치킨 왔다 막 이러면 너무 기뻐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진짜 8, 90년대만 해도 계란말이가 최고의 반찬이었다면 믿길까? 그러니까 우린 지금까지 중에 그래도 가장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인지하면서 박차고 일어나서 좋아지는 방법을 찾고 좋아질 거라는 거 믿고, 그러면 뭔가 방법이 생길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인드 방법은 관대함을 가질 것.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관대한 사람이 사업을 더 잘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멘탈에서도 덜 흔들릴 것 같아요. 진상 손님이랄까요? 그런 손님 한 분 다녀가고 나면 아, 나 이 일 그만둬야 되겠나 보다. 아무래도 나는 떠나야겠어 이러면서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 일 접어야 되나 보다. 그러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분과 아, 정말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있지.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라고 해서 뭔가 보완할 점을 찾아내면서 자꾸 관대함이 늘어나는 사람과 누가 더 사업을 잘하게 될까. 그래서 저는 관대함 넓히는 거랑 긍정적인 마인드 갖는 거, 그래서 총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요, 사실 가지각색이더라.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아, 나는 왜 여기 이러지 못하지? 라고 하는 걸로 자책할 필요는 없이 대신 내가 보완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 하는 거는 좀 가지되,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 내가 그러면 줄 수 있는 거 뭐지? 이런 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뭐냐면 내가 1등이 될 거야 뭐 이런 분들은 행복하기가 쉽지 않대요. 옛날 우리 수강생분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분이 어느 분야에서 좀 약간 최고가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집을 그런 곳으로 이사했을 거 아니에요. 이사하고 나니까 그 지역 주민이 어때요? 더 잘 된 사람 없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1등 하려고 하면 1등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오는 어떤 괴리감?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 등수에 의해서 내가 1등이 돼야지 하면 행복 지수가 다 확연히 좋아지지 않더라. 그리고 또 하나, 뭔가 내가 소유해야지 하면 이것도 얼마 안 가더라고요. 우리가 차 하나 가졌어요. 이거 얼마나 기뻐요. 몇 달 안 가요. 사람은 익숙해지니까. 어떤 사람이 그럼 행복하지? 예를 들어 제가 안과의 의사다. 그러면 나는 더 많은 사람의 눈을 밝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해진대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연구를 하시게 될 거고, 더 많은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남이 못하는 걸 하게 될 거고, 남이 못하는 걸 하게 되니까 당연히 성공하게 될 거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좀 유익하셨나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한테 알림이 갑니다. 그리고 더 좋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찾아갈 건데요. 저는 기왕이면 여러분한테 긍정과 희망을 자꾸 불어 넣어드리고 싶어요. 이상 좋아요가 김주아였습니다.